가볼게요. 175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에 보니까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에다가 x 더하기 y를 곱했을 때 항의 뭐를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 개수를 구해보세요. 항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그럼 일단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게? 외워야지 이거는. 수학상에 외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항이 몇 개? 6개. 그럼 얘는 몇 개예요 항이? 2개. 그럼 6하고 2를 뭐 해주면 돼요? 곱하면 돼요. 왜냐면 그때도 말했지만 분배 법칙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곱하는 과정에서 동류항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지. 왼쪽은 A, B, C에 관련된 식이고 오른쪽은 X 더하기 Y에 관련된 식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된다? 12개가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항이 3개고 여기 항이 3개라서 이거 전개하면 9개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미안하지만 얘네 둘은 동류항이 생겨 안 생겨? 근데 여기서 전개하다 보면 동류항 생겨 안 생겨? 왜냐면 A랑 B 곱하면 A, B고 B랑 A 곱해도 A, B거든. 이 9개 중에 겹치는 것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외운 대로 하셔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다 6개다 라고 쓰셔야 돼. 답은 12개가 되는 거고 178번 한번 가볼게요. 178번에 보니까 오른쪽 그림은 4가지 영역.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못 먹었지.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D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자 그럼 가볼게요. 제일 먼저 칠하고 싶은 게 어디예요? A부터 칠해볼까요 그냥?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예요? 4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어디다가 칠해볼까요? B에다가 칠해볼까요? 그럼 B에다가 칠하는 색깔은 A랑만 다르면 되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죠. 그럼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야? 3가지야. 근데 문제는 C는 A랑 D한테 동시에 영향을 받잖아. 그럼 D가 A랑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A랑 무슨 색깔일 수도 있어요. 다른 색깔일 수 있어서 D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첫 번째, D하고 A가 무슨 색깔인 경우? 그럼 같은 색깔인 경우는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뭔지는 모르지만 A에 빨간색 칠했으면 여기도 빨간색, 여기에 노란색 칠했으면 노란색, 하늘색 칠했으면 하늘색. 딱 한 가지밖에 못 칠해. 그럴 때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C는 A랑 D에 칠한 그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요? 그래서 D하고 C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이럴 때는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와요. 또는 D하고 A가 뭐 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D는요 B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랑도 다르고 D랑도 다르니까 몇 개 칠할 수 있어? 2가지. 그러면 D에다가 A랑 같은 색을 칠할 때 C, D 칠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 D에다가 A랑 다른 색깔 칠했을 때 C, D 칠하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 그림을 통째로 하나의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그리고 B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리고 D에다가 A랑 같은 거 칠할 때는 3가지. 또는 D에다가 A랑 다른 거 칠할 때는 4가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4 곱하기 3은 12가 되고 거기다 3 더하기 4, 7을 곱하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다? 84가지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잠시만요. 예, 학원입니다. 수업 중이라 그런데 40분
뒤에서는 괜찮은데.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181번 가볼게요. 181번. 181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랑 B라고 하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이 무슨 근을 갖도록 하는. 그럼 이게 실근을 가진다는 건 이거의 무슨 식?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를 영어로 뭐라고 한댔다고? 카운팅. 그냥 세는 거야, 얘들아. 그냥 세는 거. A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B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몇 밖에 없어? 1밖에 없어. A에다가 2 집어넣어봐. 2의 제곱 4.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몇 개 있을 거야? B에다가는 1, 2, 3, 4 집어넣을 수 있겠지. A에다가 3 집어넣으면 여기는 9가 되니까 B도 주사위잖아. 주사위 던져서 9보다 작은 숫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겠죠. 그럼 당연히 4도 16이니까 몇 가지 있는 거고. 아, 나는 지금 무식하게 열심히 해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무슨 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겠구나.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겠구나. 36개에서 허근 가지는 걸 빼는 게 쉽긴 하겠지만 쓴 게 아까워서 그냥 셀게요. 여기서 몇 개 나오고요? 1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고 여기 6개가 몇 번 나오니까? 4번 나오니까 총 몇 개가 나와요? 그럼 이 순서상의 총 개수는 1 더하기 4, 5에다가 24 더하니까 몇 개가 되겠다? 29개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드디어 182번. 제가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 더 쉽게 카운팅할 때 많이 쓰는 도구, 뭐 툴 영어로 하면은 그 도구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수형도라는 게 있어요. 무슨 도가 있다고? 이 수형도라는 건 뭐냐면 한자를 좀 알면 편한데 수가 손수예요. 손수. 형은 모양형. 손의 모양을 본딴 그림이야. 우리 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에서 와서 몇 개로 뻗어나가요? 5. 이걸 수형도라고 불러. 그럼 잘 봐. 거기 집에서 문제를 읽어봤을 테니까 A, B, C, D, E라고 써있는 부분에 이제 물감을 칠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요. 물통 하나 가지고 어디를 칠할 수 있냐면 A만큼 칠할 수 있대요. 그럼 A의 넓이를 내가 1이라고 놓으면요. B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줄 아니? 3이 되는 거야. 왜 3이 되는 거냐? 지금 얘네들이 길이가 전부 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씩 되는 거니까 내가 반지름 길이 1인 원의 넓이 이거를 원래 파이라고 써야 되는데 알았어. 1파이라고 써버리면 이 길이가 또 얼마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 도너츠의 넓이는 반지름 길이 2인 4파이에서 반지름 1인 원 파이를 빼니까 몇 파이가 되는 거야? 3파이가 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반지름 3인 원 9파이에서 반지름 2인 원 4파이를 빼니까 몇 파이가 되는 거고 5파이가 되고 D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 반지름 4인 원 16파이에서 반지름 3인 거 9파이를 빼니까 몇 파이가 되고 마지막 2 같은 경우는 반지름 길이 5인 25파이에서 반지름 4인 9파이가 몇 파이를 빼야 돼? 16파이를 빼니까 몇 파이가 되는 거다. 그럼 볼게요. 지금 페인트 한 통 가지고 A만큼 칠할 수 있대요. 그럼 B를 칠할 때는 몇 통이 필요한 거야? C를 칠할 때는? D를 칠할 때는? 마지막으로 E를 칠할 때는? 그리고 지금 색깔이 몇 종류가 있냐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라고 할까? 몇 가지 색깔이 있대요? 그걸 내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라고 볼게요. 3가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통씩 있냐면요. 10통 이하로만 쓸 수 있대요. 몇 통 이하요? 10통 이하. 자,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색칠한 경우래요. 그럼 봐봐. 여기다가 A라고 쓰고 B라고 쓰고 C라고 쓰고 D라고 쓰고 E라고 쓸게. 수형도야. A에다가 먼저 무슨 색을 칠했다고 놓을게요.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럼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냐면요.
파란색 아니면 무슨 색만 칠해야 돼요? 노란. 왜냐면 거기 분명히 이웃한 영역은 서로 무슨 색깔 칠 안 됐거든. 다른 색깔 칠 안 됐거든. 이해됐어요? 네. 그럼 여기 파란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아니면 뭐가 와야 돼요?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이 와야 되고, 그냥 영어로 할게요. R 아니면 B가 와야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 몇 통까지밖에 못 쓴다고요? 여기 지금 A 같은 경우는 한 통짜리고, 세 통짜리고, 5통짜리고, 7통짜리고, 9통짜리예요. 그럼 봐보세요. 요렇게 첫 번째 줄을 따라가다 보면요, 현재 빨간색을 총 몇 통 쓴 거야? 6통 쓰고 파란색을 몇 통 쓴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원래는 누구하고 누구냐면은 B하고 뭐가 되는 건데? B까지는 괜찮아. 그럼 B는 다 쓴 거야. 근데 B는 R은 6통 쓰고 몇 통 남은 거야? 4통 남은 거야? 그럼 9통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Y밖에 없어. 근데 이 두 번째 줄 봐. 두 번째 줄 빨간색 6통 썼고 파란색 3통 썼고 노란색 7통 썼어. 그럼 그 다음에 R 아니면 B가 와야 되는데 R하고 B 9통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R, B, Y. Y 다음에 그럼 뭐하고 뭐가 와야 되는데? R하고 B가 와야 돼. 근데 여기 R이 와버리면 그 다음에 Y 아니면 B가 와야 되는데 Y 같은 경우는 5통을 썼어. 그럼 9통을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럼 B 같은 경우는 3통을 썼어. 9통을 쓸 수가 없어. 여기에 R을 색칠하면 그 다음을 칠할 수가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는 다 썼고 노란색은 5통 남았고 빨간색은 몇 통밖에 안 썼으니까 한 통 썼으니까 몇 통까지는 칠할 수 있는가? 빨간색으로 9통까지는 칠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냐? 네. 이해되시냐? 이걸 수형도라고 불러. 그럼 여기 이쪽 가보자. 이쪽 R, Y, R. 그럼 그 다음은 뭐하고 뭐 와야 돼? Y 아니면 B 와야겠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뭐가 오면 돼요? B가 오면 깔끔해요. 그럼 노란색 10통, 빨간색 6통, 파란색 9통 쓴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뭐가 와야 되는데? R 아니면 B가 와야 되는데, R 아니면 Y가 와야 되는데 R 같은 경우 벌써 6통을 썼고 Y는 3통을 썼으니까 9통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됐냐? 초등학교 수학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수학 어렵다고 생각하면 힘들어. B가 왔어. 그럼 B 다음 뭐하고 뭐 올 수 있죠? R이랑 Y 올 수 있어. 그럼 R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원래 B하고 Y거든? 근데 B도 못 써. Y도 못 써. 그럼 여기는 안 돼. Y가 왔네? 그럼 R 아니면 B가 와야 되는데 B는 못 써. R은 한 통만 썼으니까 몇 통 남아? 그럼 제일 작은 건 A에다가 뭘 칠했을 때? 빨간색을 칠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야. 그럼 여기다가 파란색 칠해도 몇 가지 나올까? 여기다 노란색 칠해도 몇 개 나올까? 답은 그래서 몇 가지다? 12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 문제가 가장 귀찮은 문제였을 것이다. 가장 귀찮은 문제. 그 다음 84번 가볼게요. 84번. 84번에 오른쪽 힌트 보면은 뭐 수형도를 이용한다라고 써있지만 개소리예요. 길 찾는 문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정육면체를 좀 비슷하게 그려버리면 요렇게 그림 너무 작지 않죠? 잘 보이죠? 여기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어요. A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온다? G까지 온다. 그럼 보세요. A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그럼 B까지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있어요. 아, 미안해요.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최단거리 없어요. 미안해요. 수형도가 많네요. 최단거리면 이렇게 숫자 쓰는 건데 최단거리가 아니고 일단 A에서 어디까지로 가기만 하면 돼? G까지로 가기만 하면 돼. A에서 갈 수 있는 게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B. 그럼 A에서 B로 갔다고 쳐봐. B에서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 있어요? C 아니면 누구예요? 그럼 C로 왔으면 곧장 어디로 가서 끝나거나 G로 가서 끝나거나 또는 C에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D로 갈 수 있어요.
근데 D에서 A로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D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H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H에서 어디로 가서 끝나거나 G로 가서 끝나거나 또는 H에서 어디로 갔다가 E로 갔다가 거기서 어디로 갔다가 F로 갔다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끝나면 돼요. 맞아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생겨요. 그럼 A에서 B로 갔다가 어디로 갔을 때 F로 가버리면 F에서 바로 어디로 가버리면 그럼 끝나요. 근데 F에서 어디로 가는 순간 엄청 먼 길을 돌아가는 거죠. E에서 또 어디로 가요? H로밖에 못 가요. 왜냐면 올라가면 A인데 A는 못 지나가니까 H에서 어디로 가면 바로 끝나는데 또 이 새끼가 올라가가지고 누구로 가는 순간 그럼 D에서 A로는 못 가요. D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C에서 B로도 못 가요. B 방금 시작했으니까. 그럼 C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그럼 결국 A에서 어디를 가는 길을 골랐을 때 B로 가는 길을 골랐을 때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D로 갈 때도 몇 개 나올까요? 2로 갈 때도. 그러니까 수영도를 굳이 다 완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6가지씩 3가지니까 정답은 몇 가지가 되겠다? 18가지가 되겠다.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순열부터 들어가요. 순열. 우리 단원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순열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대단원 이름은 뭐냐면 경우의 수예요. 무슨 수라고? 경우의 수. 이제 순열을 공부할 건데 한자 공부하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소현이처럼. 소현아, 순이 뭘까요? 맞아요. 차례 순이에요. 차례대로. 열은요? 늘어놓을 열이에요. 나열하다 할 때 열, 열거법 할 때 열. 순열은 순서대로 늘어났다 그 얘기야. 근데 그건 이게 사전적인 의미고 수학에서 순열은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는 N, P, R이라고 쓰고요. N하고 R은 좀 작게 쓰고 P를 크게 써야 돼요. P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이 순열을 말하는 건데 이거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뭐 첨가하거나 없애지 말고 내가 써주는 그대로 외워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다시요. 몇 개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가 있었어. 숫자 카드가 됐건 동전이 됐건 주사위가 됐건 n개가 있어. n개. 그 중에 몇 개를 뭐 해서 일렬로 뭐 하는? 뭐의 수? 이게 바로 순열이다. 다시 한번 NPR이 순열인데요. 뜻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뭐 해서? 뽑아서 일렬로 뭐 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순서가 바뀌면 다른 사건이 될 때 이게 바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풀었다.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고 싶어. 그럼 10명 중에 몇 명 뽑겠다는 뜻이야? 2명 뽑겠다는 뜻이지. 근데 소현이가 반장, 연우가 부반장 이 말하고 연우가 반장, 소현이가 부반장 이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완전 다른 말이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 다른 얘기가 됐지. 그런데 이번 주 청소당번을 뽑으려고 해. 이번 주 청소당번이 동혁이하고 소현이야. 이 말하고 소현이하고 동혁이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해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니 좀 있으면 국회의원 뽑잖아요. 1등하고 2등 순서를 바꿔 말한다고 쳐봐. 얼마나 큰일이 벌어지겠어. 한 명은 당선이고 한 명은 떨어지는 건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될 때 그걸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뭐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조합이라는 건 이렇게 써요. 조합. NCR.
C가 뭐냐면 콤비네이션이야. 발음이 구려서 미안해. N 콤비네이션 R. 약간 피자집 가면은 콤비네이션 피자 있지 않나요? 콤비네이션 피자 먹어본 적 있어요? 그냥 다 때려놓고 요즘 말로 우리말로 부대찌개 같은 피자예요. 있는 거 다 집어넣고 만든 피자예요. 야채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이것저것 치즈도 넣고 그런 게 콤비네이션이거든. 조합의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거기서 끝이야. 그냥 N개 중에 R개 뽑는 경우에 그게 조합이에요. 수녀를 뭐 한 다음에 뽑은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 뽑은 다음 나열한다는 말은 뽑을 때 뭐를 조심하면서 뽑아야 된다? 순서를 조심하면서 뽑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건 뭐가 되는 거고 순열이 되는 거고 그냥 청소당만 뽑는다?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순열하고 조합 뜻은 알겠어요. 뜻.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 NPR 계산하는 방법은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갑자기 왜 느낌표를 찍으세요? 라고 말해야겠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팩토리얼 얘기부터 하고 올게요. 느낌표를 찍으시면 되고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줍니다.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팩토리얼. 영어로 F-A-C,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뜻은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걸 곱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뭐 해진다고요? 마지막에 뭐가 나올 때까지 곱하냐면은 1이 나올 때까지 곱해집니다. 이걸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주고요. 한국말로 쓰면은 N은 뭐라고 읽어준다? 개가 뭐야? 개. 우리 소연이 한자 하면 소연이지. 개. 무슨 개? 운동회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야? 개주. 개주가 뭐야? 근데 요즘은 개주라고 안 하잖아.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이어달리기라고 하지 않나요? 요즘은? 네. 요즘도 개주라고 불러요. 청백개주. 개주가 뭐야?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이어서 달리는 게 개주잖아. 이 개라는 게 한자로 이어줄 개자야. 이을 개. 우리가 조상님의 뜻을 잘 계승해야 돼. 계승. 이을 거야. 승이라는 건 뭐냐면 가감승제. 곱할 승이거든. 그럼 계승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 계속 뭐 하면서 이어가면서 뭐 해준다? 곱한다. 뭐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그럼 n 팩토리얼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거의 뜻은 뭐가 되냐? 이거의 뜻. 그러니까 얘들아 뜻하고 계산은 달라요. 순열의 뜻은 이거고 순열의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야. n 팩토리얼 계산은 이거고 n 팩토리얼 뜻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몇 명을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n 팩토리얼이야. 하는 경우의 수. 다시 n 팩토리얼 뜻이 뭐라고? 서로 다른 몇 명? 어떻게 줄 세운다고요? 어떻게 줄 세운다고? 1열. 그럼 여기 10명이 있어. 10명. 10명 중에 제일 앞에 설 사람 몇 명? 10명 중에 한 명이지. 그럼 두 번째 설 사람은 몇 명 남았어? 9명 남았어. 한 명은 제일 앞에 섰으니까. 세 번째 설 사람은 8명. 이렇게 세워가다가 마지막 10번째 설 사람 1명 남는 거지. 이게 바로 수학적인 뜻이다. 다시요. n 팩토리얼의 뜻은 뭐라고요? 서로 다른 몇 명을 n명을 어떻게 나열하는 거? S자 아니고 원형 아니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뭐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곱해주는 게 n 팩토리얼 계산이다.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연습 한번 해보자. 5P3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몇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을 뭐 빼기 뭐? 5 빼기 3 팩토리얼로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6P2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몇 팩토리얼을? 6에서 2를 빼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7P4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7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는 거? 3팩토리얼. 그럼 이거를 나올 때마다 계산하니까 좀 귀찮아. 근데 공통점을 발견했어. 5팩이라는 건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럼 2 곱하기 1 약분하니까 여기까지 쓰면 돼. 6팩 나누기 4팩이라는 건
6 곱하기 5 곱하기 4, 3, 2, 1을 약분하니까 얘네만 쓰면 돼. 7팩 나누기 3팩이라는 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그걸 얘로 나누니까 약분해서 얘만 쓰면 돼. 그럼 공통점 뭐냐면 5P3이라는 건 뭐에서 시작해서 몇 개? 3개 곱하면 되는구나. 6P라는 건 뭐에서 시작해서 몇 개? 곱하면 되는 거구나. 7P4라는 건 뭐에서 시작해서 몇 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미친놈은 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은 5P3은 뭐부터? 5부터 3개 곱하면 되고 6P는 뭐부터? 6부터 2개 곱하면 되고 7P4는 뭐부터? 7부터 몇 개 곱하면 된다? 4개 곱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건 알고 있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요걸 훨씬 더 많이 활용한다는 거.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자, 오늘 배운 개념은 두 가지예요. 오늘 배운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 PR? 이게 순열이다. 순열의 뜻, 순열의 계산. 두 번째, 무슨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게 뜻이고 이게 계산이에요. 순열과 n 팩토리얼의 뜻, 계산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4개밖에 안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니지. 수학은 개념에서 문제가 뻗어나가는 거지. 이 개념 가지고 수백, 수천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늘 대표적인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NPR, N 팩토리얼.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페이지 199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필수예제 8번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의 또는 r을 구해봐라. 1번에 보니까 몇 p는 뭐라고 써있어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순열 계산 쉽게 하는 법. 뭐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면 된다? 2개.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n 하나 작아진 거. 그게 뭐랑 같대요? 그럼 양변을 n으로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수학에서 미지수, 문자로 양변을 나누는 건 굉장히 뭐한 짓이라고 했냐면 내가 위험한 거라 그랬어. 굉장히 뭐한 거라고? 왜 위험하다고 했었냐면 미지수가 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외웠던 거 분수 배울 때 분모에는 절대로 뭐가 오면 안 된다? 0이 오면 안 된다. 양변을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순열에서는 이 n 뜻이 뭐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n은 절대로 뭐가 나와야 되냐? 항상 자연수가 나와야 돼. 순열 조합에서 n은 항상 뭐라고요? 왜냐면 뜻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잖아. 과자 4.2개 중에 1.3개를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n은 항상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양변을 n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항해 주니까 n이 얼마라는 거 바로 나온다? 6이라는 거 바로 나온다. 이번에는 이렇게 써있다 얘들아. 잘 봐. 5pr 곱하기 6 팩토리얼이 43,200이 된대요. 그럼 6 팩토리얼이 뭐냐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서 720이 나와요. 그럼 양변을 720으로 뭐 해버리면? 나눠버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60이 나와요. 양변을 6 팩토리얼로 나눠보면 뭐가 나온다? 60이 나온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서?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야 60이 나올까요? 그 얘기네요. 그럼 뭐 써봤지만 5, 4 얼마예요? 20. 그럼 거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3. 그래야 60이잖아요. 그럼 몇 개를 곱했으니까? 3개. R이 얼마나? 동혁아, 양심에 손을 얹고 어렵니? 3번 문제 보세요. 잘 봐, 잘 봐. 칠판 봐, 칠판. 책 보지 말고. NP3 대 N 플러스 2P3이 5 대 12가 나왔다.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 비례 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식? 언제 배우냐? 초등학교 6학년 때문에 6학년 2학기 때 4단원에서 비례식이라는 걸 배우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배웠어. 무슨 곱은? 내항의 곱은 뭐의 곱과 같다?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럼 얘네들이 곱하니까 뭐 곱하기? n 플러스 2부터 몇 개 곱하는 거? 3개 곱하기. 그럼 하나 작아진 거, 둘, 또 하나 작아진 거 이렇게 되겠지. 이게 내항의 곱이고 이번에는 외항의 곱. 12 곱하기 np3이라는 건 누구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하나, 둘, 셋. 맞아요? 네. 3차 방정식 푸는 건 귀찮으니까 양변을 미리 뭐로 나누고 시작하자. n으로 나누고 시작하자. 왼쪽은 5n제곱 플러스 15n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12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상태로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7n제곱 마이너스 51n 플러스 14는 뭐가 된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7, 1, 2, 7, 마마 7n-2, n-7은 0이 돼서 n이 뭐 또는 뭐가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순열 조합에서 n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니까 자연수가 된다 그랬지? 그럼 n은 얼마만 되겠다? 7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순열 뜻이 나왔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미안해요. 이런 거 안 나와요. 9번부처럼 나와요. 9번처럼. 9번은 굉장히 쉬운 거긴 하지만 9번처럼 나와요. 다음을 구하시오. 1번에 보니까 몇 명의 학생을 5명. 어떻게 세운대요? 1년. 그걸 보고 여러분이 5명을 1로 세우니까 5팩토리얼.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얼마 나온다? 120. 2번 문제 볼게요. 몇 명의 학생 중에서 5명. 몇 명을 뽑아서 3명을. 뭐 한대요? 1년. 그게 순열의 완벽한 뜻이잖아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조합인데 뽑아서 나열하니까 순열이 되는 거지. 그럼 뭐 곱하기? 4 곱하기?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다? 60이 되는 거다. 마지막 3번 문제가 중요하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응용되는 거예요. 3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몇 명 중에서? 5명. 누구 하나? 대표하고 누구 하나? 부대표. 이게 바로 뭐냐면 5명 중에 몇 명을 뽑긴 뽑을 건데 근데 그 순서가 굉장히 뭐해?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나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5명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대표 땡땡 부대표 땡땡 5개의 이름 중에 2개를 골라서 이거 쓸 거야. 쓰는데 그거를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럼 그게 바로 순열이 되는 거야. 중요한. 그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니까 5P이고 5부터 2개 곱하니까 5 곱하기 4가 돼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20. 넘겨볼게요. 10번 문제 보니까 남자 몇 마리가 있고요. 여자 몇 분이 계셔요? 3명. 요렇게 놀러가나 봐요. 역시 짐승 같은 남자들이 한 명 더 많네요. 자, 얘네들을 1열로 세우고 싶대. 몇 열로 세우고 싶다고? 1년. 그럼 당연히 그냥 7팩토리얼 하면 답이 돼요. 근데 문제가 조건이 있어요. 1번에 보니까 여자 3분은요 남자들이 너무 무서운가 봐. 얘네들끼리 뭐 해야 된대? 이웃을. 잘 봐. 선생님 칠판 한번 설명할게. 이웃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끼리 뭐 하겠다는 거야? 붙어 다니겠다는 거야. 우리들 여자하고 여자 사이에 남자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여자 3명이 뭐 한다라는 말은 이웃한다라는 말은 남자를 동그라미라고 놓고 여자를 세모라고 놨을 때 이 여자 3명이 자기들끼리 뭉쳐 다니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여자 3명으로 봐야 될까? 1명으로 봐야 될까? 1명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야. 여자들끼리 이웃해서 다닌다고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꽁꽁 붙어 다니는 거잖아? 그럼 이걸 3명으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야. 그럼 애들이 7명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는 거지. 그럼 몇 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5명을 줄 세우니까 몇 팩토리얼? 안 끝났어. 그리고 근데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옮길 수 있잖아. 자기들끼리 야 나랑 바꾸자.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자들 3명이 줄 서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300. 이거는 여자 3명을 한 명으로 취급해서 전체가 줄 서는 경우의 수,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돼. 5팩토리얼은 120이고요. 3팩토리얼은 6이라서 둘이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720이다.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2번 문제. 여자 3명이 사이가 안 좋아. 얘네들끼리 뭐 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아. 그럼 지난 시간 수업을 잘 들은 애들이 이렇게 푼다? 선생님 2번은 1번의 여사건이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7팩토리얼에서 이거를 뭐 하면 되겠네요? 빼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절대 안 돼. 왜 안 되냐면 1번에서 구하는 건 여자 몇 명이 3명. 뭐 하는 거야? 이웃. 만약 여사건으로 풀고 싶으면 이웃하지 않는 거를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고 싶으면 물어볼게. 이거 여자들 이웃한 거야? 이웃 안 한 거야? 이웃한 거잖아. 지금 3명 중에 몇 명이 이웃한 거잖아. 게다가 1번에서는 몇 명이 통째로 이웃하는 것만 한 거야. 3명. 만약에 전체에서 여사건 빼는 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전체 7팩토리얼에서 3명이 다 이웃하는 것도 빼야 되고 3명 중에 몇 명만 이웃하는 거, 이런 걸 다 구해서 일일이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되겠네요 선생님? 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생각해봐. 여자들끼리만 뭐 하지 않으면 돼. 이웃하지 그럼 않아. 일단 야 여자 니들 나중에 와. 나중에 누구 먼저 줄 서? 남자 먼저 줄을 세워. 반대 집단을 먼저 세워. 그런 다음에 남자들 4명이 딱 섰어 이렇게. 그럼 남자들 사이사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 사이 몇 자리가 생겼어? 5자리. 그 5자리 중에 여자냐? 저 사이에 알아서 들어가. 그럼 되는 거잖아. 네. 남자들 사이사이에 여자가 들어가면은 절대로 여자들끼리 이웃할 수가 없잖아. 그럼 남자들 사이사이 몇 자리 중에 5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서 거기다 여자들을 줄 세우는 거니까 조합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순혈이 된다는 거야. 절대로 여사건으로 풀면 안 돼. 강조하고 있다. 4팩토리얼은 4, 3, 2, 1이니까 24고요. 5P3은 5부터 3개 곱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60이 돼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1440까지 가겠다. 마지막 3번은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는 경우의 수요? 교대. 그럼 교대로 선다는 건 남녀 서거나 여남 서거나지. 근데 누가 한 명이 많으니까. 네. 여기서는 여남은 안 되겠다. 남녀 이렇게 써야겠다. 다시 어떻게 써야 된다고? 남녀 그럼 생각해봐. 여자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남자들 몇 명을 4명. 줄 세우면 돼요. 야 저기 동그라미 써있는 자리가 니들 자리야. 거기에 4명 가. 그럼 남자들 4명이 줄 서면 돼요. 몇 팩토리얼? 여자들아 저기 세모 표시된 데가 니들 자리야. 가서 줄 서. 그럼 여자 3명이 줄 서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됐어요? 남자들 서고 여자들 서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4팩토리얼은 24가 되고 3팩토리얼은 6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144가지가 되겠다. 이건 개념이에요? 문제 유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유형. 개념은 뭐밖에 없어? 서로 다른 n명을 일렬로 세우면 n팩토리얼이고 n팩토리얼 계산하는 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을 1.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자꾸 뭐라 그러냐. 어머님들도 똑같아. 우리 애가 하긴 했는데 개념이 없나 봐요. 개념이 안 잡혔나. 개소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개념이 안 잡혀서 문제가 안 풀린다기보다는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연습을 안 했을 수 있어. 물론 개념을 안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개념을 외우지 않고 나는 머리가 좋아하면서 집에 가서 확인 체크부터 푸는 병신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야. 집에 가서 일단 문제 숙제하기 전에 오늘 내가 뭘 배웠는지를 생각을 차분히 하고 선생님이 배운 거 가르쳐준 그것만 기억하고 개념 어린 설명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 차분차분히 확인 체크를 풀어야 되는데 집에 딱 앉자마자 확인 체크를 딱 펴요. 그리고 뭐라 그래? 에이 씨발 안 풀리네. 그리고 맨날 뭐라 그러냐? 선생님 지는 맨날 쉬운 문제 풀고 확인 체크 어려운 거 나 시키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개념을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집에 가서도 설명을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외운 다음에 뭐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안 풀리는 건 개념이 안 잡혀서 안 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외웠던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선생님 거 다시 보라. 이번 설날 연휴에 댓글이 한 10개 정도 달렸어요. 다양한 동영상에 댓글들이 막 대부분이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좋은 강의 영상을 무료로 올려서 이런 거야 주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그냥 조회수가 한 10, 20 나오면 딱 만족이야. 10, 20 나왔다는 건 누가 봤다는 뜻이야? 니들이 봤다는 뜻이잖아. 조회수 100만 이런 거 안 나와도 돼. 니들만 보면 돼. 근데 안 봐요. 네가 안 봤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시라고. 까먹겠으면 또 보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한 반복 복습하세요. 자, 또 하나 문제 볼게요. 또 하나의 문제. 넘겨서 202쪽에 11번을 한번 가볼게요. 11번. 11번에 보니까 무슨 영어 단어가 나와 있냐면 트라이앵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트라이앵글. T-R-I-A-N-G-L 맞죠? 트라이앵글. 1번에 보니까 이 8개의 알파벳을 나열할 건데 T가 맨 처음에 그리고 L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 8개의 알파벳 중에 몇 개는 자리를 정했네? 그럼 나머지 몇 개만 적어주면 돼요? 야 6명 줄 서라!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700.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T하고 A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 2개. 그럼 봅시다. 일단 T하고 A 사이에 2개가 와야 된대요. 그럼 T하고 A를 빼니까 몇 개의 문자가 남았어요? 6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2개를 골라서 줄 세워야 돼요. 너네 둘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들어가라? T하고 A 사이에 들어가라. 그럼 더 이상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들어갔어? 그럼 얘 묶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묶는다는 표현을 아까 전에 9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웃한다는 거야. 얘네들끼리는 하나로 모아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야. 더 이상 누가 사이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줄 서니까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리고 안 끝났어. T하고 A가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도 있는 거지. T가 여기로 가면 안 돼. T하고 A 사이에 2명이 오니까 T랑 A가 양쪽 끝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T랑 A가 자리를 바꾸는 건데 그게 몇 가지야? 2번. 이해됐나요? 꼼꼼하게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6P이라는 건 6 곱하기 5니까 30이고요. 5 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곱하면 120이고요. 거기다 2 곱하니까 답은 7200까지가 되겠다. 3번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수학 경우의 수 특히 무슨 표현이 등장하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무슨 표현이 나오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생각해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건 몇 가지를 말하냐? 3가지를 말해요.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거, 또는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거, 또는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거.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3가지. 지난번에 제가 바둑돌 얘기했었잖아. 바둑판 엎었을 때 항상 수학에서는 많은 쪽을 카운팅하는 거야? 적은 쪽을 카운팅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넷 중에 하나야. 모음에서 모음, 자음에서 모음, 모음에서 자음, 자음에서 자음. 근데 지금 이 말은 몇 가지를 말하는 거야? 3가지를 말하는 거야. 4가지 중에 3가지를 다 세야 되는 거야. 많어 적어? 많지.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세지 말고 뭐를 세자? 1가지를 세는 게 편하다. 그걸 전문용어로 무슨 사건이라 부른다? 여사건.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전체 줄 서는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의 반대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의 반대말은 양쪽 끝에 모두 뭐가 온다는 뜻이야. 이걸 빼줄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의 알파벳을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8팩토리얼. 거기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온다. 그럼 모음이 지금 I, A, E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개. 양쪽 끝이니까 왼쪽 오른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일 수 있으니까 순서가 중요해 P라고 바꾼 거야. 맞지? 그럼 3개 중에 2개를 줄 세웠고 남아있는 몇 개 줄 세우니까 6개 줄 세우면 되는 거죠. 다시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를 보는 순간 여사건을 생각해서 전체에서 이거의 반대. 이거의 반대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 전체는 8명을 줄 세우니까 8팩토리얼. 양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세우고 그럼 나머지 6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6팩. 됐나요? 네. 그럼 이걸 그냥 계산하지 말고 몇 팩으로 묶어주시면 6팩으로 뭐 해주시면 8팩이라는 건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잖아. 그럼 6팩 나가면 누구만 남아? 8 곱하기 7만 남죠. 여기서 6팩 나가면 3P이니까 3, 2, 6만 남죠. 그럼 6팩은 720이고 56 빼기 6은 50이니까 36,000이냐? 36,000가지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한번 가볼게요. 12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 여기서 서로 다른 4개를 골라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요. 그럼 동혁아,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5가지지. 왜냐면 누구는 못 오거든. 0은 못 오잖아. 0이 오면 안 되잖아. 제일 앞에는.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니? 5가지지. 원래는 숫자 카드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썼잖아. 하나 썼으니까 남은 거 몇 개 올 수 있어? 5개.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남았니? 4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있니? 3개. 그럼 5, 4, 3, 60에다가 5 곱하니까 몇 개의 4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300개의 4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보니까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짝수라는 건 마지막에 뭐로 끝나거나 0으로 끝나거나 또는 뭐로 끝나면 돼요? 짝수로 끝나면 되죠. 얘 같은 경우 너무 땡큐야. 아까도 누가 제일 골칫덩어리였거든. 근데 0을 미리 썼으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3개 골라서 여기다 쓰면 되니까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 근데 얘네 둘은 안 돼. 왜 안 돼? 골칫덩어리 누가 살아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6개 중에 2는 썼어. 그럼 남아있는 몇 개 중에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4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개. 왜? 골칫덩어리 0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몇 가지? 48가지 똑같겠죠. 0이 살아있어.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96, 거기다 60 더하니까 156까지가 되겠다. 3번에 보니까 뭐의 배수를 구하라고 써있냐면요. 4의 배수를 구하래요. 그럼 4의 배수 찾는 거 알아 얘들아? 4의 배수 찾는 법. 4의 배수는 마지막 2자리가 4의 배수가 오면 돼. 예를 들어서 0, 4. 그럼 0, 4는 4의 배수 맞아 틀려? 되는 거야. 0, 8은 안 되고 1, 2. 1, 6 없고 2, 0. 2, 4. 2, 8 없고 3, 2. 3, 6 없고 4, 0. 4, 4, 4, 8, 5, 2. 이게 끝이야.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4의 배수가 되는 거다. 얘네들 중에 깔끔한 게 누구냐? 얘, 얘, 얘. 이 세 개가 깔끔해. 깔끔하다는 건 무슨 말? 골칫덩어리 0을 해결했다라는 거지. 그럼 6개 중에서 2개 썼으니까 남아있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그냥 2개만 고르면 돼. 4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 그 12가지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요거 3개 더하면은 36까지 나와. 그 다음 분홍색으로 V자 치는 것들은 골칫덩어리 누가 살아있어? 0이 살아있어.
그럼 지금 1, 2 썼으면 남아있는 숫자 카드는 총 4장인데 그 중에 1000의 자리를 쓰는 건 몇 가지? 3장. 그리고 100의 자리를 쓰는 건 몇 가지? 3. 3가지. 그럼 몇 가지다? 그게 하나, 둘, 셋, 4번 남았으니까 역시 얼마가 나온다? 36. 그럼 전체는 총 몇 가지가 나옵니다? 72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13번 한번 가볼까요? 13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인데 라스트 문제는 안 풀어줄 수가 없네. 이 사전식 배열인데 요즘은 니들이 사전이라는 걸 안 쓰잖아요. 사전 써요? 국어 사전도 안 쓰는데 뭐 영어 사전을 쓰겠어? 그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어렸을 때 외웠던 노래 있잖아. A, B, C, D 이거를 사전식 배열이라고 불러요. 5개의 문자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무슨 식으로 배열할 때? 사전식.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C, E, B, D, A는 몇 번째입니까? 100번째 오는 건 누구입니까? 2개를 물어봤어. 그럼 이것도 수형도로 해도 괜찮고 보세요. 이렇게 풀면 좋아요. 동혁아,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80명 있대. 너 몇 등이니? 81등이지. 나보다 잘하는 애 10명 있어. 나 몇 등이니? 11등이지. CBDA가 몇 번째인지 알고 싶어? 일단 세보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누구로 시작하는 식기들? A. 얘네들이 몇 개 있냐?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서 몇 개? 23. A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24개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누구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이 4팩토리얼 몇 개? 24. 드디어 이제 C가 나왔어. 근데 C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건 뭘까? A. CA로 시작하는 단어들. 이게 3팩토리얼이니까 몇 개? 6. 그 다음에 CB로 시작하니까 이것도 몇 개? 6. 그 다음은 CC는 없어. C 썼으니까 CD가 또 8. 드디어 CE가 나와. CE. CE가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올까?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2개겠지. 그 다음이 C, E, B, A, D가 있겠네요. 그럼 보자. 그 다음이 C, E, B, D, A야. 그럼 C, B, D 앞에 몇 개가 있나 해보자. 24, 24니까 몇 개야? 28. 이게 몇 개야? 18. 얘네가 얼마야? 그럼 68에다가 얘 앞에 몇 개가 있네요? 그럼 나는 몇 등일까? 70. 70번째겠지. 내 앞에 몇 명 있으니까? 69명 있으니까 나는 몇 번째다? 70번째다. 됐냐? 그럼 100번째 쓰다 그래. 100번째. 그럼 100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A로 시작하는 거 24개, B로 시작하는 거 24개, B로 시작하는 거 24개, D로 시작하는 거 몇 개?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개야 이게? 96개. 그럼 보세요. 마지막 E로 시작할 때 뭐부터 나와요? A. E, A, B, C, D. 얘가 바로 몇 번째 학생이야? 97번째 단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 E, A, B, D, C가 몇 번째고? 98번째. 천천히 가보자고. 그 다음은 E, A, B는 다 끝났으니까 누가 와야 돼? C. 그 다음은 B, D. 얘가 몇 번째? 90. 그 다음이 누구겠어? E, A, C, D, B. 얘가 몇 번째다? 100. E, A, C, B, D. 됐나요? 이렇게 노가다로 세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그 사전식 배열이에요. 여기까지가 뭐다? 순열이다. 여기까지가 뭐다? 순열이다. 순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